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건강하시고 편안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앙일보를 통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 큰 힘을 얻었지만 이번 회고록을 통해 여러분께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실망과 좌절도 드렸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봐 주셨던 국민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의 회고록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도 많았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여러 정책을 부족하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근혜 회고록의 저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신 채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해주실 분들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실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때 그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다.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다소 무거운 주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대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고록이라 하면 저자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하며 쓴 전기문의 한 일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는 대통령께서 지난 일들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정말 풀어내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또 만들어내는 억측도 있었고요. 또 과장된 보도 속에서 홀로 소가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자리를 기회로 네, 그런 오해를, 그동안의 오해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저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지내시고 어떻게 건강 관리하시면서 지내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많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사저에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이것저것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어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한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침에 이제 되게 일어나면 특별히 뭐 어디를 가야 된다든가 아침 일찍 어떤 일정이 있다든가 하는 때를 빼고는 먼저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저 혼자 준비를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재활 운동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혼자 간단히 해먹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사과를 먹고 그다음에 달걀 하나를 먹습니다. 한 개. 그리고 시리얼과 요구르트,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뭐 되게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후가 되면 시간이 있을 때 한 30분 내지 40분 이렇게 걷습니다. 걷기 운동. 근데 이 걷기 운동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 하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왜 좋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면 이건 정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걷기 운동이 몸에 어떻게 좋냐 하는 걸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뒤에 그 척추에 디스크 추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고, 근데 그게 걸을 때 통통통통 하면서 이렇게 뼈에 디스크에 자극을 준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강해지니까 자연히 이제 허리에도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알고 나면은 사실 그 걷기 운동을 게을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아직 건강이 회복이 안 된 때였지만 부모님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념사업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몸이 하도 약해서 정리하다가 금세 피곤해져서 또 한참 앉아서 쉬다가 또 일상생활 하는데도 뭐 좀 하다 보면 또 기운이 쑥 빠져가지고 또 앉아서 한참 쉬다가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은 훨씬 건강이 좋아져서 그 회고록 집필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작년은 거의 지난 자료를 봐가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 회고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북콘서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 앞에 그 바로 앞에 그 뜰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걷기도 하고 또 추울 때는 뭐 안에서 걷지만, 근데 제가 와서 이사 와가지고 몇 그루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모감주라는 나무도 있고 또 쑥부쟁이라는 이제 그거 식물 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그 산딸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감주는 이제 하도 열매가 이렇게 튼실하고 단단해서 되게 염주 만들 때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쑥부쟁이는 그렇게 뭐 꽃 이름이 우아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라색과 흰색이 섞여 갖고 무슨 조그만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신기한 꽃이 이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 근데 그 산딸나무를 이렇게 언뜻 보면 초여름에 막 하얀 꽃이 뭐 화려하게 막 피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 완전히 위장입니다. 그 나무로서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꽃이 원래 너무 적어서 그 많은 꽃 중에서 이 벌과 나비가 와야 이 꽃가루 바지를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너무 꽃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식물이지만 그 뭐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뭔가 수단 방법을 세우고 그렇죠. 전략을 짤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조그만 그 꽃들이 뭉쳤어요. 그래서 20 내지 30개의 꽃봉우리가 그냥 같이 이렇게 뭉쳐봤자 조그맣지만 뭉치고 그다음에 그 꽃과 그 꽃 줄기를 연결하는데 그 있는 게 그 총포라고 그럽니다. 뭐 말하자면 꽃받침의 일부 비슷한데 그게 처음에는 녹색으로 보이지도 않다가 이제 초여름에 이 꽃이 필 때가 되면 이게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그만 총포가 갑자기 커지면서 색깔도 하얗게 변해가지고 꽃잎같이 큰 꽃잎파리가 돼가지고 아주 화려한 꽃이 아닌데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벌들이 이제 그 화려함에 취해서 오게 되면 한꺼번에 20개 내지 30개 꽃을 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이죠. 그래서 식물도 참 생각은 없겠지만 저런 전략을 다 세우는구나.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새를 소개해드리면 그 비술산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투티라는 산새가 자주 와요. 근데 제가 이제 창으로 볼 때 후투티가 와 있으면 하도 예쁜 새고 또 여기가 이렇게 깃이 쫙 펼치면 인디안 추장들 그 머리 이렇게 장식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인디안 추장새라는 별명도 있다는데 그게 어떤 때는 조그만 새를 데리고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새끼예요. 어미와 새끼. 근데 이제 계속 뜰을 파면서 거기서 애벌레 같은 거를 집어 먹는데 부리가 하도 길어서 애벌레가 이렇게 그 나오면은 보입니다. 멀리서도 그 건들건들 하는 게. 근데 파먹다가 좀 튼실하고 커다란 애벌레를 발견하면 자기가 안 먹어요. 그리고 뒤뚱거리면서 와가지고 그 새끼 입에다가 이렇게 부리에다 넣어줘요.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매번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모성애가 굉장한 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새가 됐습니다. 네. 좀 안 그래도 이런 말씀들이 또 회고록 서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직접 심은 나무 또 빛의 산의 새 이야기 서문에서 또 언급도 하셨는데요. 적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자연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깊은 안도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재활하시고 운동하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중앙일보의 더중앙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서 회고록을 연재하셨는데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가우셨으면서도 깜짝 놀랐다. 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고록을 쓰게 된 동기, 계기가 특별히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막 많은 얘기가 있고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또 그
뭐 하여튼 굉장히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또 그냥 아쉬운 대로 또 이거는 좀 잘한 결정이다 생각한 건 또 그대로 이렇게 써서 그 밝힘으로써 이게 미래 세대한테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집필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예. 네. 네,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통령님께서 솔직하게 공과 과를 구분해서 잘 서술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님? 네. 먼저 1권에 나와 있는 외교안보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임 시절에 정말 많은 국가의 정상들과 여러 번 회담을 거치셨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는 정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 국가 원수로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런 정상들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그 나라 정상들하고 참 신뢰와 좀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고 또 미중일 정상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 많은 관계를 또 그때 갖게 됐으니까 무엇보다도 신뢰 형성을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도 사실은 신뢰가 중요하고 또 사회 안에서 또 국가 안에 국가끼리도 신뢰가 중요하지. 신뢰가 없으면 무슨 뭐를 같이 할 수가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또 결국 국가끼리의 관계다 하는 것도 실은 사람이 하는 관계예요. 뭐 국가라는 게 따로 어디 있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거기엔 이제 많은 그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하고도 뭐 또 일본하고도 여러 뭐 협정도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룰 수 있었고 또 중국하고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뭐 그 어떤 협조적인 또 어떤 때는 의논도 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그 정상이 나자르 나예프라고 하는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한국 정세가 어떻다 하는 걸 다 보고도 받고 또 뭐 보도도 있었으니까 다 알고 오셨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지 그 분하고의 정상회담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을 하신 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했느냐 하면 자신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도 현직도 정치인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그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군데서 그분도 만났었거든요. 국익을 수호하고 또 나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친구를 그 만들어가는 게 자신이 보기에 보기 좋았다. 이제 그리고 또 북핵 문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자신은 지지한다. 이런 그 말씀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들과의 일화는 회고록에 이제 뭐 일부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또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네, 뭘까요? 제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 정식 오찬에서 케냐 대통령이 여 케냐에서는 우리 국민이 뭐 이것도 국산을 쓰고 보니까
저 가전제품도 한국산을 쓰고 자동차도 한국산을 쓰고 이거 뭐 전부 이렇게 한국산을 많이 쓴다. 그러면서 이 나이제리아, 아프리카 국가잖아요. 나이제리아 어떤 작가의 그 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하면 호랑이는 스스로 호랑이임을 밝히지 않고 단지 덮칠 뿐이다. 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생각하면 호랑이 생각이 난다. 그 큰 시련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조용히 세계를 덮쳐서 경제 강국이 됐다. 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재미도 있었지만 좀 한국 얘기니까 상당히 뿌듯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재미있는 얘기니까 네. 그 이 지역에서 유래가 된 그 유머 하나를 좀 소개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 지역에서 유래가 된 유머예요. 이제 사투리와 관련된 건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와 또 미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저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왔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왔데이 그러니까 무슨 날이냐 이제 그렇게 그 이해를 해갖고 먼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뭐냐 네. 왜 그러느냐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제 또 생일로 알아듣고 미국인이 해피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이 마을 버스데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카자흐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는 회고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만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에피소드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에 이어서 이제 남미를 방문했을 때 그 칠레, 뭐 브라질 하여튼 이런 나라를 순방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한 국가에서 그 나라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뭐 이런 지도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그 공식 만찬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상원의장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랑할 게 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오늘 이걸 샀는데 그러면서 딱 그 스마트워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막힌 기능이 있고 뭐 디자인 좋고 이런 기능도 갖고 있고 막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제가 시계를 보니까 그게 삼성 스마트워치예요. 자랑할 만한데요, 대통령님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지도자들이나 또 외국에 한국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외국이 이렇게 참 인정해주고 또 한국의 발전을 놀라워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정신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외국인들의 인식에 걸맞게 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그런 모범 국가로 한번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말에 택리지라고 기억을 하는데 승리할 승자 있지 않습니까? 네. 승지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승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승지고 뭐고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큰 전쟁에서 정말 멋진 승리를 했다.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땅은 격이 싹 올라가 가지고 승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 이거 정말 멋있고 좋은 나라다 하는 거는 이 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곳에 사는 우리 국민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런 제품 뭐 이런 그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정말 믿음직해. 신뢰받을 수 있어. 그리고 친절하고
참 우정이 깊다. 이렇게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땅은 격이 막 올라가서 정말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귀한 생각 예.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회고록 1권의 외교 안보 부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한중일 정상들과의 신뢰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그 이유가 참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힘써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같은 민족이면서 또 안보와 직결되는 또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회고록에도 나왔다시피 대통령님 또한 이를 두고서 도발에는 단호하게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가능성은 열어둘 것이라면서 균형 정책을 또 제시하셨는데요. 재임 기간에는 북한의 2번의 핵실험이 있었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하셨고 개성공단 폐쇄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북 정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하여튼 국제사회와 함께 부단히 힘을 썼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 북한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의 그 동질성을 회복을 해가면서 그 바탕 위에서 그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커다란 목표였고 또 그 실천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4대 그 국정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일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당시 비판도 있겠지만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의 책무 중에서도 그 최고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개성공단을 이제 철수할 적에 또 거기에 기업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 철수하게 될 적에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그리고 정말 피말리게 그 어떤 애태웠던 것이 마지막 그 국민 한 명까지 다 그 무사히 이제 그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가장 그 신경을 쓰고 중시했던 것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하여튼 안전하게 끝까지 돌아와야 된다 하는 이제 국민 안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힘없는 평화라는 것은 그 구호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힘없는 평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기도 한 거거든요. 그건 평화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 대북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결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님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다시 한번 또 다른 결실을 맺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요, 저희 허원재 수석님께 질문.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그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또 평화롭고 행복한 삶, 국민의 그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국정을 맡았을 때 그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그 단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 기조가 이제 경제 부흥, 문화 융성, 국민 행복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행복은 그 더 좀 촘촘한 그런 맞춤형 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었고, 경제 부흥은 특히 창조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기울였습니다. 창조 경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준비 또 그런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제 정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제 구축하고 거기에 그 어떤 스타트업이나 또 벤처 또는 중소기업 이제 그 주로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 같은 데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제 그 목표를 하고 있었고 또 중소기업도 기술적인 면이나 뭐 좀 앞서 나가는데 자연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서 저의 마지막 해였던 2016년도에는 거기서 지원한 한 그 스타트업 업체가 세계적인 그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는 저기 스타트업을 위한 경진대회 거기 나가서 최고상을 받았어요. 1등 상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과도 받고 무척 그때 이제 보람이 있었죠. 그리고 문화융성도 이 창조 경제와 손등과 손바닥 같이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융합이 되면서 많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데에 이제 힘을 기울이고 이런 데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뭐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바라는 뭐 이런 일자리도 생각하고 이제 이런 데에 막 그 정성을 기울이다 보니까 뭘 봐도 그 생각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한 번은 제가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영화 맨 마지막에 가서는 거기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크레딧이. 근데 그 크레딧이 한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새삼 우리 영화 산업이 정말 일자리 창출에 엄청 그 기여를 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영화 산업이 정말 일자리 창출에 엄청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느꼈어요. 새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그렇게 많은 영화를 보고 크레딧 올라가는 거 봐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네, 정말 청년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심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심혈을 기울인 정책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중도에 퇴임을 함으로써 이제 완성치 못한 거 그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근데 그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행히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다행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는데요. 좀 아까 허은지 수석님께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위안부 합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나는 과오에 대해서 사실 일본이 정말 처음으로 정상이 직접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외교적인 성과다. 이렇게 많은 분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굴욕 외교 이런 지탄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나눠주실까요? 그 위안부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실 외교부에서 그 위안부 그쪽 이제 관계되는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뭐를 가장 바라시는가 이걸 전부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합의를 위해서 당시 아베 총리한테 강하게 이제 촉구를 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압박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합의까지 이루게 된 것인데 사실 이 합의로 인해서 아베 총리도 일본에서 굉장히 강한 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아베 총리를 향해서 과연 아베 총리 당신은 일본인 맞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뭐라자면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도 어쨌든 역사적인 큰 결단을 내려서 이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합의라는 거는 참 어렵죠, 있기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일 두 나라가 이제 협력해 나갈 일도 많고 미래로 나갈 일도 많은데 수십 년을 계속 이제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 기성세대도 못하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한테 또 이걸 그대로 넘겨주고 그 다음 미래 세대 점점 힘들어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또 그 미래 세대가 이걸 또 받아야 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익에 맞고 또 이 전체를 위해서 이것이 이익이 된다 하고 판단을 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그래서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요 100%로 하겠다 하면 사실 합의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합의문을 이렇게 양국의 외교장관이 발표를 하고 이럴 때는 좀 조용히 이제 엄숙하게 하지만 이 합의가 있기까지 막후 뒤에서 네. 실무자들이나 외교 당국이나 할 것 없이 이건 거의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뭐 문구 하나 가지고 네. 자고 하나 가지고 그냥 전쟁 치르듯이 난리를 치고 따지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 합의는 최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아베 정상이 처음으로 인정 사과했었고 또 합의금도 일본의 예. 세금으로 한 100억이었잖아요. 예. 정부 돈으로 네, 정부 돈으로 그렇게 예. 받았는데요.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성과를 정말 국민들이 앞으로 더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이 탄핵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등에서 대통령님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과는 좀 다르게 국정이 돌아갔는데요. 근데 이게 수감 생활 중이라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구치소 안에서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의 심정 그리고 솔직한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제 다음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뭐 외교, 안보, 경제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소미아 협정의 경우도 이거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또 동맹국인 미국도 그 안보의 중요성, 필요성을 우리한테 역설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탄핵을 앞두고도 이제 제 소임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랬기에 이제 협정이 맺어지고 제가 감옥에 갔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안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위안부 합의 경우도 새 정부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냥 없던 일로 돼버렸는데 사실 그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어렵게 맺어진 합의가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 하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습니까? 또 한국과의 약속의 연속성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또 대안이 있었느냐? 그 대안도 없었어요. 뭐 더 좋은 방법도 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드 배치만 해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물론 중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라 간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존중하고 또 어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물론 해 나가야 되지만 이 국가 수호에 대해서 딱 그 문제가 부딪히면 이건 우리 뜻을 관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 내 어깨에 지금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 이 넓지도 않은 어깨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 사드 배치 안 해도 된다. 근데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이 최소한의 방어 조치지 이게 무슨 공격용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중국을 설득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중국은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사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의견을 달리해서 여러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그동안 쌓아온 그 우호적인 관계를 이런 걸로 허물어뜨리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이제 의논을 해 나가면서 이제 다른 부분은 우리가 또 좀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전해왔고 또 그 후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정상들이 모이는 네. 그런 회의가 있어서 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많은 정상들이 이제 주최국의 정상을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을 우선적으로 잘 배려해서 이제 정상회담도 주선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은 또 노력대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서로 반대 의견으로 부딪힌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데서 그거를 굴종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회고록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말 좋은 정책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북 콘서트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좋은 정책들이 많이 국민들께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절에 대통령님의 진심 정책들 정말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다음은요. 우리 옆에 계시는 유형아 변호사님께 그러니까 아까 영상도 이렇게 제가 끝 부분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회고록도 내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봐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이제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국 각지에서 참 지지해 주셨던 그 많은 국민 여러분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던 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5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고 또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어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받은 이 큰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했는데 탄핵으로 또 중단이 되고 또 보답을 제대로 못해서 좀 안타깝고 죄송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대통령님과 준비한 대담은
네, 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참석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참석자분들은 특별히 오신 귀한 손님들이신데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몇 가지 질문만 골라서 대신 여쭤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계속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그 회고록을 분량을 고려했을 때 연재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년 지나오잖아요. 근데 회고록을 미리 집필해 놓은 건지 그렇다면 언제 작성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회고록이 이제 작년에 시작이 돼서 쭉 하면서 이제 9월 달에는 그래도 끝은 안 났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구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리를 잘해 주셔서 그 속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뭐 정윤회와 관련된 루머 등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사실처럼 퍼져 나갔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때그때 바로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굉장히 억울하실 텐데 법적인 대응을 또 할 생각 있으신지, 아니면 역사가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루머라는 것은 뭐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제게 주로 제기된 것은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제가 미혼이고 이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뭐 법적인 조치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는 일이라서 대응할 가치도 그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거짓은 다 드러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 정말 억울하셨을 텐데 또 다 국민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안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미래에 다 밝혀지는데 그 미래가 굉장히 빨리 다가옴을 우리 함께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님께서 우리 참석자분들 또 지지자분들과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또 맛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이 특별히 있으시면 무엇이 있는지 개인적인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 이 사저에 와서는 이제 건강 때문에 힘든 그 첫 해를 보내고 또 작년에는 이제 책을 읽기보다는 이렇게 그 어떤 자료, 그러니까 회고록을 충실하게 그 이제 집필하기 위해서 그 자료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또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뭐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옥중에서도 보고 또 지금까지도 남는 것 중에 한 권을 꽂으라면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힘든 사람한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그 예술 작품이나 그 예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그 책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더 위안을 분명히 제가 받았듯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음식, 저는 뭐 많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또 좋아하는 음식도 많은데 좀 독특하게 이런 기회에 이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가 아침을 먹을 때 뭐 사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꼽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침에 그게 다 찬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좀 따뜻한 거를 먹고 싶다. 그래서 그 토스터기에 네. 그 식빵을 딱 꽂아서 이제 그 따뜻하게 데피면 사실은 그 식빵이 그 이렇게 뭐랄까 토스트 할 때 그 나는 그 향, 그게 저는 커피 향과 더불어서 정말 인간이 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향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웃으셨네요. 근데 그걸 이제 먹다가 지금은 정말 내가 원하는 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면서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빵은 이제 좀 통밀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2%, 3% 넣고 이거는 오트밀 빵이다 하는 건 제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좀 적어도 한 40% 하여튼 통밀이 좀 들어가고 많이, 뭐 오트밀 빵이다 그러면 오트밀도 좀 제대로 들어가고 그러는 빵이라면 제가 좀 기꺼이 아침마다 먹고 싶어요. 예. 네. 따뜻하게 해서. 네, 정말 건강을 생각하시면 통밀빵이 좋잖아요. 네. 네, 꼭 마음에 드시는 입맛에 맞는 통밀빵이 꼭 예. 네,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배가 고파졌어요. 네. 그리고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 이 책도 예,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질문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정말 그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감옥에서의 그 인고의 생활을 경험하신 게 누구나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끈 희망이 과연 무엇이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은 억울함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내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고 뭐 억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겠죠. 예. 근데 그러나 제가 돌아봐도 그 재임 중에 그 사소한 그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그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을 그 지켜내는데 국민의 위로와 더불어 큰 저한테는 기둥 같은 힘이 됐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께 그 실망을 드렸던 거, 이거는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담담히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저도 회고록을 읽으면서 정말 대통령의 진심, 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진심의 말씀들이 정말로 사실로 느껴지고 네,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믿으시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 또 가족들을
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한테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그 이유도 정말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고, 또 조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카들은 자주 보시는지, 예,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역대 정권을 보면 그 친인척 문제로 이제 곤욕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생 가족들이 청와대 자유롭게 드나들고, 그래서 또 그 동생 가족들도 자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만약 그랬다면 우리 사회가 동생 가족을 그대로 둘 리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이용을 하려고 했을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좀 안 좋고 아팠지만 재임 중에는 이제 만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또 지금 생각해도 그게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들은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방학 때 만난다 뭐 이러다가 좀 어긋났어요, 시간이. 근데 조카 4명, 예. 아들 4명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방학이 되면 이제 만나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네, 그리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막내들이 2015년생이더라고. 이제 초등학교 예. 3학년 되는 조카들의 재롱 많이 보시면서 예. 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또 구정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습과 꿈꾸시는 이 올바른 정치권, 이런 사회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향후에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또 국민들과 소통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뭐 조금 전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개인 관계나 뭐 사회에서의 관계나 또 국가 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대화도 불편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뭐 이것도 건설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 신뢰라는 인프라, 이것이 정말 그 꼭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가 신뢰라는 그 두터운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형성이 된다면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덜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신뢰를 못 해갖고 계속 확인하고 뭐 그걸로 어그러지고 이러는 비용이 300조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이 신뢰가 문제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 인프라, 이것이 정말 확고하게 그 구축된 그런 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 정치권이나 사회나 뭐 우리 개인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그 건강 문제, 그리고 또 작년에 그 회고록 집필 이런 것 때문에 그 밖으로의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국민 여러분을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반가운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을 다니거나 또 주변에 관광지 이런 데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 많이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 네. 저희 이 북콘서트 오늘 저자와의 대담은 딱 대구에서만 열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아쉬우시겠어요. 네, 이제 앞으로 국민들, 전국에 계신 국민들도 만나시길 바라시고, 또
시장이나 이제 뭐 여행지나 이제 많이 다니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국민분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보실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 네, 좋은 소식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고록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힘 닿는 대로 역할을 하시고 싶다고 정치 일선은 물러났지만 힘 닿는 대로 역할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건강 지키시면서 또 앞으로 필요한 곳에서 또 많은 역할을 또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은요, 다 회고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님? 예, 네, 다 오늘 있습니다. 정말 담담하게 회고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풀어주신 겁니다. 회고록에 없는 얘기도 있어요. 네, 없는 얘기도 오늘 특별히 초대받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없는 얘기까지 준비하셔서 이 자리를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더 이 회고록 읽으시면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좀 되새기시면서 정말 참 의미 있는 독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이제 구정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들께 구정을 앞두고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죠? 예. 제가 이제 외국어를 이것저것 배웠는데 그 외국어를 배우면 단순히 그 외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뭐 음식, 뭐 전통 또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서 문화를 배우는 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나라의 속담도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슷한 속담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불어를 배울 때 그 불어 교재에 있던 그 속담 하나가 참 재미있어서 지금도 기억에 나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만약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이랬다면 또 만약에 저랬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 건데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뿐 아니고 프랑스에서도 그런 이제 이가 사는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말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담이 생겼냐 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만약에 하다 보면 이 파리라는 이 도시도 병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다. 그 만약에 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만약에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새해 인사를 앞두고 이제 재미있으시라고 드리는 얘기지만 또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게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 조금 후회가 있어요. 큰 후회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저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만약에 라는 것이 아무리 충실하게 살으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말이 되면 좀 그런 게 남을 겁니다. 근데 남더라도 이 새해에는
정말 조금만 남으시는 그런 그 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어 만약에 하다 보면은 파리도 병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다 하는 걸 제가 불어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Avec des scies, on mettrait Paris dans une bouteille. 예전에 프랑스에서 어학 연수까지 하시고 공부도 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새해는 네. 정말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먼 걸음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저한테 좋은 어떤 추억 잊지 못할 또 한 순간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모든 이야기 들려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지금 자리를 옮기시고 한 분 한 분 내빈들과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대통령님께 용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침묵을 깨고 국민 앞에 서셨습니다. 어둠을 지나 미래로, 회고록의 제목처럼 대통령님 이제 어둠에서 나오시고 정말 미래로, 밝은 미래로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나가시는데 앞으로 더 자주 만나 뵙길 바라면서요. 대통령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며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자와의 대화 오늘 행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부터 차례차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자 이진주였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